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급여는 다른 워킹홀리데이를 할 수 있는 웬만한 직종들 중에서는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도에 호주에 있었을 적에 그때 최저임금이 10불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교민분이 하는 일이라든지 서빙이라든지 뭐 농장 일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거의 시간당 10불을 못 넘었었어요. 한 뭐 8불 내외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데이터 엔트리를 했을 적에 시간당 15불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급여도 나쁘지 않고 괜찮죠. 근데 여기서 더 쇼킹한 거는 그 호주에서 시드니 지하철공사 회계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템퍼 에이전시에서 제 이제 급여를 주기 위해서 텍스 인보이스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급여를 제가 본 거예요. 에이전시에서 청구한 급여를. 근데 에이전시에서 청구했을 적에는 시간당 25불이었었어요. 시간당 25불이었었는데 실제 제가 받는 거는 15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견 업체를 통하다 보니까 그게 25불이 전부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파견 업체에서 뭐 본인들의 뭐 서비스료나 이런 걸로 해서 10불을 가져가고 저는 15불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60대 40 정도인 거예요. 그거 보고 엄청 쇼킹했었는데 아니 어쨌든 그 템포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는 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60%만 받아서 시간당 15불만 받았지만 그래도 다른 일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급여 수준은 높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2005년도에 가서 데이터 엔트리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시간당 한 10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 또 이미 한 2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0불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호주 일자리 찾다 보면은 요즘은 거의 시간당 기본 20 몇 불씩이에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 호주 온라인 그 구직 사이트에서 데이터 엔트리 딱 쳐봤더니 역시나 데이터 엔트리는 얼마였더라? 아, 데이터 엔트리는 35불 내외. 이것도 뭐 템포 에이전시에서 가고 난 다음에 35불이니까 실제 그 원청에서 내려갈 적에는 40불 넘겠죠. 여하튼. 그러니까 이 데이터 엔트리 일을 구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시급은 웬만한 직종보다는 높고 또 사무직이니까 사실 근무 환경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좋기는 하죠. 그래서 네 번째로 데이터 엔트리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장점은 일단 앞서 언급드린 대로 다른 시급보다 시급이 월등히 높아요. 높은 편이고, 그리고 근무 환경도 좋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실 근무이다 보니까 깨끗하고, 그리고 뭐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 일하는 사무실에 보면은 항상 탕비실이 있는데 탕비실이 조그만 게 아니라 거의 뭐 주방 수준으로 엄청 커요. 그래서 항상 뭐 커피나 이렇게 홍차 같은 마실거리와 이렇게 비스킷 같은 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도 되게 잘 돼 있고. 제가 캐나다에서 데이터 엔트리 일을 구할 적에 일이 생각보다 빨리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물류센터에 가서 며칠 일한 적이 있었는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내가 뭐 마시려고 하면은 거기서 제공되는 거 없었고 자판기에서 내 돈 내고 뽑아 먹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사무직 같은 경우는 다 공짜로 그냥 주더라고요. 탕비실이 엄청 크게 잘 돼 있어가지고 또 그런 근무 환경도 좋고, 그리고 현지 뭐 일종의 현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 은행에 모기지론 그 신청서 입력하는 일을 했었을 적에 그때 마침 할로윈 데이가 있었어요. 딱 아침에 일을 하러 갔더니 막 사무실에 막 거미줄 쳐놓고, 그러니까 거미줄 같은 장식 막 해놓고 또 막 직원들도 다 분장을 하고 온 거예요. 막 너무 웃겨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좀 색다른 문화도 직접 체험했던 것도 특이했고, 그리고 이제 직장 문화 같은 것도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호주 그 시드니 지하철공사 회계팀에서 일했을 적에 보고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주 40시간이라고 하면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기본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40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내가 8시간이 아니고 뭐 12시간 일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좀 길게 하게 되면은 꼭 5일을 일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40시간만 채우면은 뭐 4일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3일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몇 가지 소소한 예인데, 그러니까 그 현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우리와는 다른 좀 여러 가지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엔트리를 하면서 단점이 있다면은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
제가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 회계팀에서 일하면서 알아버렸죠. 그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제가 받아야 될 급여를 100% 다 못 받았다는 게 뭐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인데, 왜냐하면 템포 에이전시에서 40% 가져가고 저는 60%만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도 다른 시급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호주에서 한 번, 캐나다에서 한 번 일을 하다가 잘린 경험이 있어요. 왜 잘렸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 직장 문화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처음으로 구했던 데이터 엔트리 일이었었어요. 거기는 데이터 엔트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었고,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생들이 작성한 시험 답안을 컴퓨터 시스템에다 입력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데이터 엔트리만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업체다 보니까 저 말고도 그 자료 입력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시험지 답안을 입력하다 보면은 뭐 오타도 있고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담당 직원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받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30명을 응대해주는 담당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입력하다가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하면은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 말고 막 여기저기서 물어보니까. 그럼 그냥 기다리면 돼요. 보통 이제 외국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호주 애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자기 이제 물어볼 거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스몰 토크라고 하죠. 막 이제 수다 떨고 막 그러는 거죠. 저는 원래 좀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이게 내가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와서 확인해줘서 내가 빨리 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다리는 게 지루한 거예요. 그럼 보통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진짜 뭐 옆에 있는 애랑 뭐 수다를 떨던 뭐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못 기다리고 지루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제가 짐작으로 뭐 이거겠지 하고 대충 입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그냥 지레 짐작으로 이제 막 입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조금 오류율이 좀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오류율이 좀 높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하루는 템포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뜬금없이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프로젝트가 뭐 어찌저찌 돼서 내일부터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며칠 동안 진행될 일이고 그런 걸 통밥이 다 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내일부터 가지 말라고 하니까 뭐지? 그래서 또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내가 일을 못하냐. 그럼 그 사람은 또 그래요. 그거는 템포 에이전시한테 가서 확인해라. 현지 회사에 일하면서 매번 느꼈던 게, 제가 잘못한 거를 그냥 딱 잘라 얘기해주면 차라리 수정하거나 아니면 잘리더라도 수긍을 하겠는데, 왜 잘리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얼버무리거나 엉뚱한 얘기 해버리니까. 근데 제가 짐작하건데 다른 이유는 없었고, 제가 이제 지레 짐작으로 입력해서 오류율이 좀 높았던 게 이유가 아니었나. 그때 자료 입력 며칠 하다가 잘렸었죠. 그래서 급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곳에 가서 일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데이터 엔트리 일 구할 적에 템포 에이전시를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가서 테스트를 받고 등록을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드니 지하철공사 회계팀으로 들어가서 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여하튼 저는 그렇게 해서 한 번 잘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토론토에서 그 모기지론 신청서 입력하는 일을 했었을 적에 거기서 잘렸어요. 근데 거기서 잘렸을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템포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와요. 너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고 물어봐도 뭐 답변 안 해주고 뭐 프로젝트가 끝났다는 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일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내일부터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추측하건데 인터넷을 써서 제가 잘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근무 시간에 일하다가 시간이 좀 남거나 하면은 어차피 컴퓨터에 인터넷이 되니까 뭐 쇼핑도 하고 주식도 하고 많이 그러지 않나요? 전 제가 대기업은 다녀보지 않아서 뭐 대기업 같은 데서는 그 외부 인터넷망을 차단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통상 뭐 회사에서 내가 일 안 하고 그런 걸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일하다가 남는 시간이라든지 뭐 휴식 시간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잘리기 며칠 전에 그 담당 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캐나다 전역에서 모기지론 신청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녁에 좀 신청서가 많이 오는 것 같다. 그래서 너만 괜찮으면 일을 좀 오후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9시에서 뭐 5시까지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뭐 1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뒤로 점심시간 이후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이제 며칠을 했는데
저를 담당했던 팀장은 자기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버리는 거예요. 5시 이후부터는 이제 팀장도 없고, 그리고 웬만한 다른 직원들도 퇴근해버리고, 이제 오더 엔트리라고 해서 그 자료 입력하는 직원들만 몇 명 남아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숫자키 자체도 워낙 빨리 치는 데다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좀 했던 경험이 있어서, 문서 작성하고 좀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단축키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Z 이런 거 있잖아요. 단축키, 카피 앤 페이스트 이런 단축키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업무 속도가 엄청 빨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남들보다 빨리 치다 보니까 하고 나면은 맨날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뭐 하겠어요. 제가 그 옆에 애랑 떠들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또 영어도 안 되고 또 그런 사교적인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가만히 있기가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는 컴퓨터를 보니까 인터넷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제가 핫메일을 체크를 했거든요. 왜냐, 그 또 5시 이후에는 다 이제 상사들도 퇴근하고 없고, 우리끼리만 몇 명이 있는데, 일도 없고, 차라리 일이라도 있으면 그냥 일하면 되는데, 일도 없고 하니까 너무 지루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핫메일을 체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네이버가 지금처럼 컸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뜨거운 메일 있죠. 핫메일 이제 외국에서 썼었는데, 그거를 좀 체크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템포 에이전시에서 전화 와가지고,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유는 얘기 안 해주는데, 제가 추측하건데 인터넷 쓴 거밖에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컴퓨터 뭐 이메일을 체크한다든지 뭐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이런 걸 본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컴퓨터는 딱 진짜 업무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오히려 컴퓨터는 업무용으로만 쓰고, 근데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수다는 되게 잘 떨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막 이렇게 뭐 농담 따먹기 하고 뭐 수다 떨고 이런 거는, 이런 데다가 시간은 많이 허비하는데 제가 보기에. 근데 정작 컴퓨터로는 일만 하는 거였었죠. 근데 제가 인터넷을 쓰다가 잘렸다라고 더 확신하는 게, 제가 호주에서 시드니 그 지하철 공사 회계팀에서 일할 적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워낙 빠르다 보니까 항상 저보고 그랬거든요. 천천히 하라고. 한국 사람이 원래 좀 빨리빨리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은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늘 일이 빨리 끝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칠 거 달라고 맨날 요청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제가 입력해야 될 걸 다 입력했는데 근무 시간 남아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너무 지루하니까 그때도 제가 핫메일을 체크를 하려고 인터넷 접속을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저희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 회사 내에서 근무 시간에 막 그 직원들이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인터넷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은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 때문은 아니라고 언급을 하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거죠. 아씨, 내가 핫메일 확인했다고 인터넷 끊어버렸구나. 그때는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한 지 몇 달 지난 상태였었고 데이터 엔트리도 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리진 않았었어요. 단지 인터넷을 끊어버렸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캐나다에 가서 일했을 적에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엔트리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4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가 그 인터넷 접속하는 순간 그 다음날 저를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쓰면 되니까. 근데 제가 첫 번째 잘렸을 적에 정확하지 않으면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레짐작으로 대충 이렇게 쳐서 오류율이 높아가지고 잘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사한 경험이 시드니 지하철 공사 회계팀에서 일할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텍스 인보이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나 구매 요청서 같은 거를 이제 전산에 입력하는 거였었는데, 제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돈이 지불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구매 요청이 오잖아요. 그럼 그게 한 번에 돈이 다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나뉘어서 돈이 이렇게 지출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매 요청서를 누를 때면은 마지막에 그 팝업 메시지가 떠요. 뭐라고 떴더라? Is this order complete인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럼 yes와 no를 선택하는 거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원이 분명히 설명을 저한테 해줬는데, 제가 이제 영어도 어리버리하고 하니까 이게 yes였나 no였나 헷갈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때도 아씨 이거 알려준 건데 또 묻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지레짐작으로 yes를 눌러버렸던 거예요. yes를 누르는 순간 그 오더가 종료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분할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분할 지급이 못 되고 오더가 이제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실수한 경험이 한두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그 자료 입력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잘리진 않았어요. 잘릴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좀 모르겠거나 불분명한 거 있으면은 절대 이제 제가 지레짐작하지 않고 항상 가서 물어봤죠. 그러면 그 사람들 오히려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내가 뭐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미심쩍으면 무조건 물어봐서 확인을 받고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지레짐작으로 이거겠지 해서 그냥 했다가는 잘리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2번 잘렸는데 제가 2번 잘린 곳은 2군데 다 데이터 엔트리가 저 말고도 여러 명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계에 한 부품 갈아 끼우는 것처럼 약간 느낌이 기계에 한 부품 갈아 끼우는 것처럼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제기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근데 템프 에이전시에서 내일부터 너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저 대신 또 그 자리로 가겠죠. 그 데이터 엔트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엔트리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시드니 지하철 공사처럼 딱 저 한 명인 경우, 그러니까 거기는 데이터 엔트리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회계팀에 저 하나가 업무 보조로 간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부속품처럼 내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일할 적에 불확실하면은 무조건 물어보고 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진짜 제가 호주랑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절대 컴퓨터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용무로 인터넷에 접속하면은 그 순간 바로 잘린다. 특히나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잘렸던 회사 같은 경우는 더 좀 안타까웠던 게 거기 그 모기지론 신청서 입력하는 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업무가 2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오더 엔트리라고 그래서 은행에서 팩스로 들어온 그 모기지론 신청서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이었었고 그 입력된 내용을 기반으로 콜팀이 있어요. 콜팀이 있어서 걔네들은 전화로 전국에 있는 감정평가사들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는데 감정평가 너 얼마 해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정평가사를 매치해주는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 팀장이 저를 불러서 그래요. 지금 콜팀이 너무 바빠서 그런데 너 콜팀 일까지 같이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료 오더 엔트리도 하면서 전화 업무까지 하라는 거예요. 나 전화 영어까지는 좀 자신이 없다. 왜냐면은 제가 옆에서 일하는 걸 딱 봤더니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평가사랑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그 통화한 내용을 그 시스템에 또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 입력을 하면은 그 다음 누군 콜팀이 또 전화를 하면 그 전에 이제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감정평가사 한 명을 정하는 거였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감정평가사를 정하면서 거기에 수수료율까지도 이 콜센터 직원이 이렇게 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담인 거죠. 저는 생존 영화만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나 콜팀까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에이씨, 나도 여기서도 이제 일 못하겠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팀장이 알겠다 그러면서 그럼 너는 오더 엔트리만 해. 그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 회사에 처음에 2주만 일단 2주 프로젝트만 하는 걸로 하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2주가 거의 다 돼갈 무렵 그 팀장이 또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일 엄청 잘한다. 다른 애들은 한 3달은 해야지 되는 속도로 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숫자표도 빠른데다가 뭐 단축키 쓰고 이래가서는 남들보다 엄청 빨리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팀장이 그랬어요. 너 일 엄청 빠르게 잘해서 너만 원한다면 계속 일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속으로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제가 그 인터넷에 접속한 그 다음날 잘렸잖아요. 너무 아까웠어요. 거기가 근무 환경은 진짜 좋았었는데. 제가 막 들어갔었을 적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참 바빴었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포상 차원으로 제가 들어가고 며칠 안 되었을 적에 점심때 케이터링으로 샌드위치인가 뭐 그런 거를 한번 다 전 직원을 주문해가지고 막 대접도 해줬었고 뭐 토요일 날 일 나가면 토요일 날 일 나왔다고 막 샌드위치인가 뭐 어디 밖에서 막 배달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거기가 그 캐나다가 중국계 이민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곳에도 중국인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식 뷔페도 한번 막 차려주기도 했고 하여튼 거기는 되게 직원들한테 좀 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 환경은 되게 좋았었는데 잘려서 좀 많이 아쉬웠었죠. 그래서 데이터 엔트리 일을 하게 되신다면은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제가 호주에서 했던 실수를 캐나다 가서 또 한 거죠. 몇 년 만에 까먹어 가지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저는 호주와 캐나다에서 데이터 엔트리 일을 하면서 제가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에 생활비를 비롯해서 마지막에 여행할 수 있는 경비까지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또 다양한 현지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인제 뭐 우리가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많이 알아보잖아요. 먼저 간 사람들이 남긴 후기 같은 거 많이 알아보게 되고, 요즘 또 유튜브라는 게 있다 보니까 또 어 더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보면은 거의 많이 비슷해요, 하는 일들이. 그리고 누가 "뭐 했다더라." 하면은 그게 또 인제 막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 가지고 이게 다 많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길을 가거든요. 근데 제가 데이터 엔트리 일을 했던 거는 여러 가지로 참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귀국하고 나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런 제 경험들을 공유를 했었고, 물론 그 개인 홈페이지는 지금은 없습니다. 문 닫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때 인제 쪼금 일반적이지 않은 좀 특별한 경험을 이제 공유하다 보니까 좀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들을 모아서 책도 하나 그때 당시에 냈었어요. 이거거든요.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간다. 이게 20년 전에 나왔던 거라 지금 절판되고 없어요. 근데 인제 온라인 중고 서점 같은 데 찾아보면은 지금 중고로 한 몇백 원에 팔리더라고요. 혹시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한번 뭐 구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책에는 좀 더 생생한 그 체험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떠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일본하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후로는 네이버가 이제 막 흥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나 이제 카페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개인 홈페이지 하던 거는 접고 블로그에다가 그 워킹홀리데이 경험담 올린 게 있거든요. 그 블로그를 제가 운영 안 하고 손 놓은 지 꽤 오래됐는데 자료는 아직 남아 있어요. 어 고런 거기에도 더 구체적인 사례나 후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는 제가 그 현장에서 일하면서 챙겨왔던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왔었거든요. 그런 것들 또 사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